있잖아요. 실리콘밸리의 아주 유명한 거물이 대학에 가는 딸들을 위해 편지를 썼다고 해요. 이게 그냥 잘 지내라 라는 그런 평범한 안부 인사가 아니었어요. 인생의 모든 순간에 적용할 수 있는 정말 특별한 지혜가 담겨 있었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그 비밀스러운 조언들을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아마 다들 한 번쯤은 이런 막막한 기분 느껴보셨을 거예요. 정해진 답도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조차 희미할 때 말이죠. 바로 이 막막한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오늘 이 책,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너에게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AI 전문가이자 아버지가 두 딸에게 실제로 보냈던 이메일들을 엮은 건데요. 요즘 말로 하면 현대판 가훈 같은 거죠. 아버지가 딸들에게 전하는 수많은 조언들 속에는요, 이 모든 걸 딱 하나로 꿰뚫는 뭐랄까, 마스터키 같은 게 있거든요. 바로 태도가 운명을 결정한다는 이 한 문장입니다. 앞으로 나올 모든 이야기의 핵심이니까 이건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아버지의 특별한 멘토링 한번 시작해 볼까요? 태도를 다스리는 법에서 시작해서요, 운을 내 편으로 만드는 기술,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는 법, 그리고 진정한 리더십과 이 모든 걸 아우르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까지 한번 쭉 따라가 보시죠. 첫 번째 가르침은 역시 태도입니다. 저자는 우리가 인생이나 세상, 돈, 사람, 심지어 일을 대하는 그 사소한 태도 하나하나가 모든 것의 결과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이 점을 엄청 강조해요. 그렇다면 행복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할까요? 저자는 행복을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는데요. 하나는 내 유전자가 이어지는 걸 보면서 느끼는 기쁨. 이건 뭐 동물들도 느끼는 그런 본능적인 행복이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바로 두 번째, 세상에 좋은 흔적을 남기면서 얻는 고차원적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러시아의 작가 막심 고리키가 이런 말을 했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훨씬 즐겁다고요. 네, 바로 이거예요. 세상에서 뭔가를 얻어내는 것보다 내가 세상에 무언가를 기여할 때 진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아버지가 딸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행복의 진짜 모습이었던 거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조언으로 넘어가 볼까요? 살다 보면 나 진짜 운이 없다. 이런 생각 들 때 많잖아요. 과연 좋은 운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 조언이 나오게 된 배경이 참 재밌어요. 바로 딸이 겪었던 실제 좌절 때문이었거든요. 명문대인 MIT에 들어간 딸이 수학시험을 망친 데다 정말 간절히 원하던 연구실 추첨에서마저 덜컥 떨어지면서 크게 낙담했던 거죠. 바로 이때 아버지가 꺼내든 카드가 벤 플리트 탄약량이라는 군사 전략이에요. 한국전쟁 때 벤 플리트 장군이 참모들이 예상한 것보다 무려 5배나 많은 탄약을 준비시킨 일화인데요. 이게 그냥 이기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운이라는 변수까지도 그냥 해머로 눌러버릴 만큼 철저하게 준비해서 승리 확률 자체를 극단적으로 끌어올린 거죠. 그래서 핵심은 뭐냐? 아주 간단해요. 좋은 운을 만드는 비결은 바로 5배 더 노력하는 것입니다. 목표한 결과보다 훨씬 더 많이 아주 꼼꼼하게 노력할 때 운은 반드시 우리 편이 되어준다는 그런 메시지죠. 물론 아무리 노력해도 실패할 때가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똑똑한 사람들은 실패를 그냥 실패로 끝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데이터를 뽑아내는 거죠. 새로운 도전에 따르는 단순한 실패는 괜찮아요. 하지만 경험에서 배우지 못해서 또 하는 반복되는 실수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실패를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 거죠. 자, 그럼 세 번째 조언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개인적인 약점이나 좀 불리한 환경을 어떻게 하면 강력한 동기부여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유리 멘탈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저자는 어떤 결핍이 있으면 마음이 약해져서 작은 일에도 쉽게 상처받고 자꾸 움츠러들게 된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 유리 멘탈을 깨부수는 방법이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나의 약점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그래, 나 이래 하고 대담하게 인정해버리는 거죠. 상하이의 거물이 된 두혜성이라는 인물이 딱 그런 경우예요. 가난한 과일 장수 시절에 받았던 사람들의 멸시를 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걸 성공을 위한 연료로 활활 태워버린 거죠.
결국 그렇게 정상에 올랐습니다. 스스로의 유리 멘탈을 박살낸 거예요. 네 번째 조언입니다. 사회생활 하다 보면 저 사람이랑은 진짜 일 못하겠다 싶은 사람들 꼭 있잖아요. 그쵸?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들과도 효과적으로 협력하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이 조언은 딸이 아마존에서 인턴으로 일할 때 좀 까다로운 동료 때문에 힘들어하니까 아버지가 해준 이야기예요. 아버지가 이때 딱 소환한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탈레랑이라는 사람이에요. 역사상 가장 뛰어난 외교관이었지만 동시에 인간적으로는 결함이 정말 많았던 그런 인물이죠. 이 탈레랑이라는 사람은 사생활도 엉망이고 뇌물도 받고 인간적으로는 정말 결함투성이었어요. 하지만 프랑스를 위기에서 구해낸 최고의 외교관이기도 했죠. 여기서 아버지가 하고 싶은 말이 딱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이랑 친구가 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더라도 그의 능력이 뛰어나다면 공동의 목표를 위해 기꺼이 협력할 줄 알아야 진짜 프로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아버지는 미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의 리더십 훈련법을 소개해줘요. 4단계로 되어 있는데요. 첫 단계가 재밌어요. 바로 복종이에요. 일단 규칙과 리더의 지시를 따르는 법부터 배우라는 거죠. 그 다음엔 동료들과 협력하면서 시너지를 내는 법을 익히고요. 이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리더를 돕는 훌륭한 조수가 되어 관리 능력을 기를 수 있고 마지막으로 감정을 빼고 명확하게 소통하는 최종 단계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조언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야기 중에 가장 깊은 울림을 줄 수도 있겠네요. 바로 바보 같은 길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여기 두 가지 길이 있다고 해보죠. 하나는 꾀를 부려서 가는 지름길, 다른 하나는 좀 우직하게 원칙을 지키며 가는 길이에요. 딱 보면 당연히 지름길이 더 빠르고 똑똑해 보이죠? 그런데 아버지는 단호하게 말해요. 그 길은 결국 실수를 낳기 쉽다고요. 오히려 조금 느리고 바보 같아 보여도 묵묵히 자기 길을 가는 게 결국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이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 사업을 한다면 누구랑 같이 하고 싶으세요? 계산이 빠른 사람? 아니면 좀 우직한 사람? 아마 대부분 우직한 사람을 택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신뢰를 주니까요. 결국 그 신뢰가 더 좋은 기회를 만들어내는 거죠. 지금까지 정말 주옥 같은 조언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걸 다 떠나서 아버지가 집을 떠나는 딸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정말 단순했어요. 바로 이 한 문장이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것만 기억한다면 너의 성공과 상관없이 아빠와 엄마는 언제나 널 자랑스러워할 거야. 네, 결국 모든 이야기는 다시 처음 그 한 문장으로 돌아옵니다. 태도가 운명을 결정한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태도로 인생을 마주하고 계신가요? 이 질문을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